정도의 단순한 코스로 순환하는 마을버스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읍면동 권역별로 약 2개 정도의 노선을 구성하여 자가용 없이도 동네 주요 거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권역 간 이동은 단선 급변버스로 환승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집 앞마당에서부터 정류장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읍면 지역에 권역별 책임 운영 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은 택시들이 시내로만 몰리거나 운행 시간이 불규칙한 탓에 교통 균형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약 20여 대의 택시를 상시 대기시켜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 호출 시 신속하게 차량이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참여하는 택시 사업자들에게는 행정이 적정한 수익을 보존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넷째, AI 디지털 교통체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운행 예측 감응 신호와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해 응급 차량과 대중교통이 신호의 제한을 더 적게 받고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도민 여러분이 기다림 없이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믿고 타는 대중교통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과 학생들을 위한 전용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담 전화 콜센터와 경로당 등 마을별 거점 정류장에 물리적 호출벨과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모든 결제는 K패스 하나로 통합하여 카드 한 장이면 제주 전역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동권이 평등해 곧 삶의 질의 평등입니다. 이동권이 평등해 곧 삶의 질의 평등입니다. 저 위성권이 도민의 실질적인 발휘되는 택시를 대중교통 체계의 핵심 파트너로 삼아 제주 전역에 자유롭게 연결되는 새로운 제주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이동할 권리, 저 위성권이 책임지고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성근 후보께서 도심 직행 급행버스, 그 다음에 생활권 순환버스, 번호별 책임 운영 택시 도입, 마지막으로 AI 디지털 교통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기자 여러분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네. 뉴스엔 제주 현달환 기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권역별 책임 택시를 운영하겠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 그런 말로 들리는데 요 적정 수익 보전이란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건데 이 재정 확보를 어떻게 유치할 건지 그렇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런 택시 운영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유럽 등에서는 일반적인 교통 시스템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제주나 아니면 일본의 어떤 현이나 유럽의 프랑스의 어떤 마을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버스 체계로 불가능한 체계에 대해서는 택시가 책임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의 핵심이 저는 이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학원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읍면 지역에는 학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봄 시설이 있는 읍내로 아이를 좀 보내놓고 내가 일하는 동안 케어를 해야 되는데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들을 보장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마을 한 곳에 외떨어진 할머니가 마을 읍내까지 실제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 지금은 이제 행복택시라고 해서 무료로 운영되는 택시가 있는데 택시가 없습니다. 마을에. 택시가 돈은 있는데 돈은 17만 8천 원 연간 지불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택시가 오질 않아요. 응급한 상황에도 택시가 안 오고 결국은 비용이 들더라도는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장하는 체계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운송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 운송 수익 이외에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면 또 택시 운행 사업자가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쟁 시스템을 넣어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 공차로 만약에 그 택시가 그 할머니까지 가게 된다면 공차 비용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차 비용을 지불하고요. 전남에서는 이미 1,000원 택시제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역 책임 택시 운영 제도로 좀 더 강화하는 책입니다. 읍면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법인 택시가 모두 존재합니다. 근데 그 법인 택시가 읍면에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계신지 아십니까 혹시? 집에 가 있겠죠. 아니 시내 나와 있습니다. 네. 수익이 안 되니까 원래 읍면을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 택시 면허를 준 거거든요. 20대에서 40대 정도 주어 있는데 이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법인 택시 기사들이 다 시내권에서 영업 활동을 합니다. 그분들 다 제주 시내 삽니다. 이제 그러니 택시가 없는 거죠. 개인 택시인 경우는 부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러시아 시간을 제외하면 운행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읍면에 가면 제일 큰 문제가 이동권 문제가 크거든요. 그 문제를 우리가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 하면서 1,200억 가까이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에 훨씬 적은 이동 비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설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아라동에 홍인숙 후보의 이제 개소식에 갔는데 공약에 뭐가 있었냐면 아라동 순환버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아라동 주변에 여러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라동에 주요 상권이 있는 지역이 있고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대학교 병원 여기가 제일 많은 곳이죠. 그럼 그곳에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순환하는 버스가 없어서 접근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차를 끌고 그 도심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 운행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 직행 버스 거점 연결하신다는데 이 BRT라고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버스 중앙차로 되는 더 확장하실 계획이시죠? 저는 그 버스 중앙차로 제 중앙차로 되는 일단 양문형 버스 하고 있는 곳은 일단 그게 중단하고 철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차로제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것에 따르는 정책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BRT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런 시설적 개념만이 아니라 신속하게 운영하고 AI 운영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추진하면서 시설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과는 다른데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여러 제주 구상들이 공개됐는데 경선에 나오신 다른 두 분께서는 다 본인들이 구상했던 정책들이 반영이 됐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혹시 어제 그 타운홀 미팅 결과에서 위성공표 정책이나 구상들이 있었다면 어떤 거죠? 그 두 가지 전부 다 제가 출마하기 전부터 계속 주장했고 사실은 그 출판 기념회의 책도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우수한 인재를 제주에 영입하자. 그 영입의 방법이 과학기술입니다. 실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렸고 전달을 했습니다. 대통령께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자도 보내고 이게 필요하다는 요청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국무총리, 하정우 수석, 배경훈 장관 등을 만나서 그 이야기들을 다 전달했죠. 제주에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불가능하다. 특히 제주와 강원인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오겠느냐. 결국은 거기에 우수한 인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 요청의 사항이 제주과학기술원이었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계획 안에 관련되어진 융합형 인재 모델을 넣어놨습니다. 그걸 이제 이게 전북 모델이거든요. 전북에 있어서 그 모델을 넣었고 그 모델에 대해서 저는 응답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연합 캠퍼스도 사실은 그 전에 얘기를 나눴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을 때 단계적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그 정부 측 사이드 주셨고 이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연합 캠퍼스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뭐 이제 다 숟가락 얹는 거잖아요. 좋은 일 나오니까. 제가 지난 10월에 정부의 예산이 들어오고 나서 제주도와 예산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김한규 의원, 문대림 의원, 저 참석했고요. 도어 당국에서는 오영훈 지사 참석.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주과학기술은 이런 거라도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일해볼만 하지 않느냐. 그때는 아무 얘기 안 계시다가 지금은 이미 다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는 다 있고 옛날에 내가 다 사실 이 제주 카이스트가 어디에 제주형 카이스트가 어디냐면 2011년도에 국제적인 도시 종합계획을 보시면 그때 계획 안에 바이오 관련, 빅바이오, IT 관련되어진 카이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안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안한 것과 그것을 일하는 건 다른 거죠. 저는 지난 4년 동안 양영철 JDC 이사장과 함께 제주 카이스트 제주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제 관계자들과 협의했고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사실은 이 추진 동력이 사라졌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이 그렇게 동의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정부가 제주의 인재를 키우는 곳으로 인재가 제주를 발전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바라봐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단계를 지나서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론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단계가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이어 처음입니다. 어제 타운 미팅 질문 나온 거 이어서 재해공항 관련된 대통령님의 재해공항 관련된 대통령님의 발언도 있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후보님의 약간 입장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제 대통령님께서는 이제 제주 주민들의 목이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 결정을 제주도민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주민투표와 관련되어진 여러 절차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주민투표나 아니면 공론조사를 통해서 빨리 신속히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헤드에이즈 송창빈 기자입니다. BIT 관련해서 전용차로와 관련해 검토를 하신다는 게 폐지까지 검토를 하신다는 건지. 저는 지금 이제 양문형 서비스, 양문형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이 빨리 돼야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양문형 차량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차량 발주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지속할 것인지 여부는 빨리 판단이 돼서 저는 양문형 버스 제도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관련되어진 인프라는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차로제 관련해서는 현재 있는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건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버스 전용차로 관련되어서 러시아화 시간에는 좀 전용차로를 하고 그러지 않은 시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호 AI를 도입해서 신호 체계를 만들어서 가변형으로 운영한 시간대별로 운영해서 실질적인 차량 속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버스 택시 정책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언뜻 듣기로는 기본 운송 수익을 보장한다는 건 지금 버스 중고로 이제 표준 운송 원가 그러니까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예. 택시에 그대로 예.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를 들리고 예. 그렇다면 이 대상에 포함되는 택시의 대수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제가 읍면에 20대 정도니까 10개 읍면이니까 200대 정도가 되겠죠. 200대에 대해서 그러면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적자를 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동권 편익에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지금 읍면에 택시가 있지만 기존에는 아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있지만 운영되고 있지 않는 그 이동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중공영제라는 전혀 다른 거고요. 택시 운영 제도를 넣어서 그 틀 안에 오는 택시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중공영제는 운송원가를 만들어서 운송 수익 전부를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죠? 적자가 날 시 보전해주는 게 예, 그게 당연한 네. 거 아니에요? 예. 포스 이제 그 읍면에서 택시가 운영이 안 되는데 운영하라고 하면 소득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 보장 안 해주면 누가 가서 그러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더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해 주시죠. 이제 데일리즈 강상동 기자입니다. 네.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여기 보면은 효율적인 노선이면 금방 갈 수 있는데 비효율적인 그 버스 노선 때문에 140분 예. 협의한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네. 이 140분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이며 어떤 것이 비효율적인 것인지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에 지금 쳐보십시오. 그 네이버 지도에 팀에 유수함이 191번지에서 에어롭 사무소까지 가는데 대중교통을 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제가 시흥 1, 2 사무소, 시흥 1, 2는 이제 도지사 이제 그 고향이잖아요. 그 1, 2 사무소에서 대중교통으로 티맵으로 눌러서 서귀포 시전까지 누르면 더 나옵니다. 시간이. 왜일까요? 없었던 버스가 있죠, 사실은. 읍면에 뭐 2세대 정도, 뭐 3대 정도 있는데 실제 중국으로 이용하면 실제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동을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왜 그렇게 할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남원읍 사무소, 태영 1리, 태영 1리, 태영 3리, 그 다음에 신흥리, 시흥리, 이렇게 신흥리,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이게 의길이, 뭐 수망 이렇게 돌아서 나오면 한 20분이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스찌개를 놔두고 왜 그렇게 우리가 지내야 되나? 이게 순환이 15분 만에 20분 만에 돈다면 결국 배차 간격이 2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안 다니고 이 버스가 어떻게 다니냐면 이제 성산읍 신풍리서 와가지고 중산간으로 올라가지고 계속 돕니다. 이게 마을까지 오질 않아요. 그게 쭉 뒤로 돌아서 와. 그러니까 결국 이 시간이 배차 간격이 1시간 이상 배차가 1시간 반, 2시간씩 배차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이용하겠냐는 거죠. 결국은
그동안 이제 그 버스 사업 부분에 뭐 수익 절차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 것 같은데 생활 편익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제가 얘기하는 제주 대전환이다. 이제 이런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대중교통 부담률 지금 1,200억의 중공영제 도입했는데 12%로 내려앉았습니다. 14%인 대중교통 부담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합니다. 전 자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중국 이쪽에는 무인 택시가 지금 많이 활성화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가 무인 택시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쪽에? 예, 그런 것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이제 택시 업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향후에 그런 논의들도 있어가지 않을까. 네. 네, 이제 시간 받겠습니다. 네. 그런 놈이라는 지금 문대리 의원이 계속 회동하자고 제안하시고 있거든요. 저번에 유료비 관련이었고 오늘 주시치는 보도자료 내시고 타운 미팅 때 논의된 과제들 이행 방안 같이 논의하자고 연설회의 열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참석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라서 좋긴 한데요. 그 사항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슈를 가지고 계속 던져서 빨리 얘기하면 그건 내가 얘기할 수도 있고 문대리 후보가 얘기할 수도 있고 오영훈 지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갈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2026년 과제는 카이스트랑 제주학교랑 공동회담 맺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는데 이렇게 뭐 이슈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던지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